굴 본편. 바다의 신선함과 위험 사이. 1. 굴이 건네는 첫인상. 굴은 낯설지 않은 식재료입니다. 겨울이 오면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시장에서도 집밥에서도 식당의 한 접시에서도 자주 만납니다. 껍질을 열면 물기 어린 살이 드러나고 그 순간부터 굴은 바다의 맛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입안에 넣는 순간 먼저 오는 건 짠 기운입니다. 그리고 곧 바다 특유의 미세한 단맛이 따라옵니다. 씹을수록 부드러움이 퍼지고 마지막에는 금속처럼 서늘한 여운이 남습니다. 그래서 굴은 맛있다기보다 경험으로 기억되는 음식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굴을 두고 바다를 먹는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낭만이지만 동시에 사실이기도 합니다. 굴은 바다를 흉내내지 않습니다. 바다를 그대로 품고 식탁으로 올라옵니다. 이번 여정에서는 굴을 단순한 보양식이나 제철 별미로만 보지 않겠습니다. 신선함의 상징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조심해야 하는 식재료가 되어버린 이유까지 조용히 따라가 기억해보려 합니다. 굴의 기원. 오래된 바다의 단백질. 굴은 인류가 아주 오래전부터 먹어온 해산물입니다. 연안에서 비교적 쉽게 채취할 수 있었고 특별한 도구가 없어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이 귀하던 시절에도 굴은 인간이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즉시 먹을 수 있는 단백질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굴은 늘 사치와 생활 사이에 있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귀한 음식이었고 어떤 곳에서는 겨울을 나는 생계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굴은 양식이라는 형태로 자리를 넓혔습니다. 바다에서 그냥 캐는 음식에서 사람이 바다에 기르는 음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지만 굴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굴은 여전히 바다와 가장 가까운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굴을 이해하려면 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굴이 사는 물, 계절, 환경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3. 우리가 아는 굴. 신선함과 보양의 이미지. 많은 사람들에게 굴은 겨울의 상징입니다. 굴이 나오면 겨울이 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계절과 붙어있는 식재료입니다. 굴국밥, 굴전, 굴미역국, 굴무침. 익혀 먹는 방식만으로도 굴은 충분히 맛있고 부드럽고 든든합니다. 이때 굴은 바다의 향이 아니라 집밥의 온도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굴의 이미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건 생굴입니다. 생굴은 신선함의 끝처럼 여겨졌습니다. 씹지 않아도 풀리는 질감, 차가운 단맛, 레몬 한 방울로 정리되는 바다의 향. 그래서 우리는 굴을 떠올릴 때 맛보다 먼저 싱싱해야 한다는 말을 꺼냅니다. 굴은 어느새 맛의 식재료이기보다 신선함을 증명하는 식재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4. 우리가 잘 모르는 굴. 여과라는 성격. 굴은 스스로 먹이를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굴은 움직이지 않는 대신 바닷물을 빨아들이고 내보내며 그 안에 미세한 영양분을 걸러 먹습니다. 이 방식이 바로 여과섭식입니다. 굴이 깨끗한 바다에서 자랐다고 말할 때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도 사실 이 기능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반대면이 있습니다. 굴은 바닷물 속 영양분만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닷물에 섞여 들어온 것들까지 함께 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굴은 바다의 맛만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바다의 상태, 바다의 흔적까지 함께 가져옵니다. 굴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굴은 그저 바다를 정직하게 반영하는 생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굴을 안전하게 먹는다는 건 굴을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굴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를 이해하자는 뜻에 가깝습니다. 5. 생굴과 노로바이러스. 왜 굴에서 문제가 생기는가? 노로바이러스는 굴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굴이 병들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의 출발점은 언제나 바다의 물입니다. 사람의 생활에서 나온 오염수,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바이러스가 섞인 물이 강을 따라 흘러가 연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물이 굴이 사는 바다와 만납니다. 굴은 그 바닷물을 그대로 빨아들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리터의 물을 통과시키며 그 안에 영양분을 걸러 몸에 축적합니다.
이 과정에서 바이러스 역시 함께 남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노로바이러스는 굴의 맛이나 냄새를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맑고 투명하고 싱싱해 보입니다. 입안에 넣었을 때도 이상함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로 신선한데 괜찮겠지? 하지만 바이러스는 신선함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 존재합니다. 굴이 살아있다는 사실과 굴 안에 바이러스가 없다는 사실은 서로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노로바이러스가 매우 소량으로도 감염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양, 맛으로는 전혀 구분할 수 없는 수준만으로도 인체에서는 증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굴과 익힌 굴의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약합니다. 충분히 가열하면 대부분 사라집니다. 굴전, 굴국, 굴밥에서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생굴은 다릅니다. 가열 과정이 없기 때문에 바다에서 굴이 품고 있던 것이 그대로 사람의 몸으로 들어옵니다. 이 지점에서 굴은 신선한 식재료가 아니라 환경을 매개하는 식재료가 됩니다. 굴이 문제라기보다 굴을 통해 우리가 지금의 바다 상태를 함께 먹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생굴 문제는 개별 식당이나 개인의 위생 문제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굴을 둘러싼 환경 전체를 함께 보아야 이해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바이러스가 사람의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왜 특히 고령자에게 더 부담이 되는지를 조용히 살펴보겠습니다. 6. 인체에서 일어나는 일. 바이러스는 어떻게 증상을 만들까? 노로바이러스는 몸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빠르게 움직입니다. 입을 통해 들어와 위를 지나 장으로 내려가고 그곳에서 장점막에 붙어 증식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신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몸은 갑작스럽게 반응합니다. 구토, 설사, 복통, 때로는 발열. 이는 몸이 바이러스를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급하게 선택한 방어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 반응이 몸에 큰 부담을 준다는 점입니다. 구토와 설사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수분과 전해질을 빼앗아갑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며칠 안에 회복될 수 있는 과정일지 몰라도 고령자에게는 상황이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수분을 저장하는 능력은 떨어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때 탈수가 겹치면 어지럼증, 기력 저하, 심한 경우 일상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노로바이러스가 위생 상태와 상관없이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깨끗한 손, 정갈한 식탁, 위생적인 식당. 이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어도 바이러스는 이미 굴 안에 들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염은 조심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기보다 모르고 지나친 선택의 결과에 가깝습니다. 증상이 시작되면 몸은 스스로 회복하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충분한 휴식과 수분 공급이 따라주지 않으면 회복은 더뎌집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조금 나아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도 체력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무리하면 증상이 다시 심해지거나 회복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로바이러스 감염은 얼마나 빨리 낫느냐보다 얼마나 무리하지 않고 지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굴을 먹고 생긴 증상이든 다른 경로로 들어온 바이러스든 몸이 보내는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왜 이런 일이 요즘 더 자주 반복되는지, 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굴을 둘러싼 환경과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7. 요즘 더 문제가 되는 이유. 굴이 아니라 환경이 바뀌었다. 최근 몇 년 사이 생굴과 관련된 식중독 이야기는 유독 자주 들립니다. 이것이 굴의 품질이 갑자기 나빠졌기 때문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굴 자체의 성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굴이 놓인 환경입니다.
첫 번째는 연안 환경의 변화입니다. 도시가 커지고 사람이 바다 가까이에서 더 많이 살아가게 되면서 생활 하수와 오염수가 연안으로 유입되는 빈도는 늘어났습니다. 정화 과정을 거치더라도 바이러스까지 완벽하게 제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기후 변화입니다. 수온이 오르고 계절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바닷물의 상태도 예전처럼 단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노로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쉬운 조건이 과거보다 더 자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통구조의 변화입니다. 굴은 이제 특정 지역에서만 소비되는 음식이 아닙니다. 산지에서 도시까지 짧은 시간 안에 멀리 이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굴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그만큼 환경의 흔적도 함께 이동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 방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집에서 익혀 먹는 경우가 많았다면 지금은 외식과 모임을 통해 생굴을 접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은 굴을 나눠 먹는 자리에서는 문제가 생길 경우 영향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굴을 위험한 식재료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굴이 놓인 조건이 예전보다 훨씬 복잡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의 생굴 문제는 어디서 잘못했느냐를 따질 일이 아니라 어떻게 환경이 달라졌는지를 이해해야 하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굴은 여전히 바다를 정직하게 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바다가 이전과는 다른 얼굴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변화 속에서 굴을 먹는 문화가 지역마다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를 조용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8. 지역별 굴의 인식과 소비 방식. 생과 익힘 사이의 거리. 굴을 먹는 방식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같은 굴이지만 대하는 태도는 꽤 다릅니다. 동아시아에서는 굴을 비교적 가까운 식재료로 여겨왔습니다. 제철이면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집에서 국이나 전으로 익혀 먹는 방식이 오래 이어져 왔습니다. 이때 굴은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겨울을 나는 일상의 재료였습니다. 하지만 생굴에 대한 인식은 조금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생굴이 가장 신선한 상태, 가장 좋은 굴이라는 이미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싱싱함을 증명하는 상징처럼 여겨졌고, 그래서 생으로 먹는 방식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반면 서양에서는 굴을 생으로 먹는 문화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와 동시에 먹는 사람의 조건도 분명합니다. 노약자, 면역력이 약한 사람,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생굴을 권하지 않는 인식이 비교적 분명합니다. 즉, 굴을 생으로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떤 상태에서 먹느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는 굴이 행사성 음식에 가깝습니다. 특별한 자리에서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만 생으로 먹습니다. 일상에서는 익힌 굴이 훨씬 흔합니다. 이 차이는 굴의 품질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굴을 바라보는 거리감의 차이에 가깝습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굴을 늘 곁에 두고 익혀 먹으며 안전을 우선했고, 어떤 문화에서는 굴을 특별한 음식으로 두고 조건을 엄격하게 관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굴이 너무 익숙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익숙함은 편안함을 주지만 때로는 조심성을 늦추기도 합니다. 이제는 굴을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식이 지금의 환경에 더 맞는가로 다시 바라볼 시점에 와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흐름을 바탕으로 굴을 먹을 때 실제로 어떤 조합과 상황을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이 가장 무리가 없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9. 굴을 먹을 때 조심해야 할 순간. 음식보다 상황을 본다. 굴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굴 자체보다 먹는 순간의 조건이 더 중요합니다. 먼저 몸 상태입니다. 최근 피로가 누적돼 있거나 위장이 약해졌다고 느껴질 때, 감기 기운이나 설사 경험이 있었다면 그날의 생굴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식사 환경입니다. 여럿이 함께 먹는 자리, 특히 접시 하나를 나눠 먹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영향이 커집니다. 굴이 문제가 아니라 한 번에 많은 사람이 같은 조건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계절과 시기입니다. 굴이 제철이라고 해서 모든 시기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강우가 잦았던 시기, 기온 변화가 컸던 직후에는 연한 환경도 함께 흔들립니다. 마지막으로 익숙함입니다. 늘 먹던 거니까 예전에는 괜찮았으니까라는 생각이 가장 큰 방심이 되기도 합니다. 굴은 맛보다 먼저 상황을 보고 선택해야 하는 식재료입니다. 10. 굴이 가장 편안해지는 방식. 익힘이 만드는 균형. 굴은 익히면 맛이 사라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가열을 거치면 굴의 단맛은 더 또렷해지고 비린 향은 줄어들며 질감은 부드러워집니다. 굴국, 굴전, 굴밥, 굴미역국. 이 음식들에서 굴은 튀지 않으면서도 중심을 잡아줍니다. 특히 국물 요리에서는 굴이 가진 바다의 감칠맛이 기름 없이도 깊이를 만들어줍니다. 소량으로도 충분한 이유입니다. 익힌 굴은 안전해서 먹는 선택이 아니라 지금의 환경에서 가장 균형 잡힌 선택에 가깝습니다. 맛과 안심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입니다. 11. 굴이 남기는 기억. 낭만을 내려놓는 법. 굴에 대한 기억에는 언제나 낭만이 섞여 있습니다. 겨울바다, 제철, 신선함, 보양. 하지만 식재료의 기억은 환경과 함께 갱신되어야 합니다. 예전의 굴은 예전의 바다에서 왔고 지금의 굴은 지금의 바다에서 옵니다. 굴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굴을 둘러싼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굴을 대하는 태도도 조금은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방식을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12. 바다를 먹는다는 말의 의미. 우리는 굴을 통해 바다를 먹습니다. 그 말은 여전히 맞습니다. 다만 이제는 바다의 맛뿐 아니라 바다의 상태까지 함께 먹고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굴은 여전히 좋은 식재료입니다. 익숙하고 친근하고 제대로 먹으면 여전히 깊은 맛을 줍니다. 오늘의 식탁에서는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생각하며 굴을 올려보아도 괜찮겠습니다. 맛있는 식재료 여행은 이렇게 익숙한 재료일수록 한 번 더 돌아보며 이어집니다. 다음 여정에서도 우리가 매일 먹어왔던 음식에 다른 얼굴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